준범이 네 동생 정말 네가 죽인 거냐? 최명희는 이걸 물어야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얼굴 여기저기 구두약을 묻힌 채 열심히 구두를 닦던 강진범은 진범아.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희가 별장에 감금되고 3년, 의천빌라에서 살게 된 지 1년. 도합 4년 만에 모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너도 편히 살지는 못했구나. 꼬질꼬질 웅크려 구두를 닦고 있는 강진범은 여전히 짠한 아들이었습니다. 강진범은 닦던 구두를 내려놓고 어머니. 차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어머니 얼굴도 떳떳하게 볼 수 없을 만큼 불효자가 되어버린 아들. 하지만 최명희는 강진범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들을 단 하나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꼭 확인을 해야만 했는데요. 준범이 네가 죽였니? 태산을 가지고 싶어서 정말 동생을 네 손으로 죽였느냐고. 진짜일까봐 차마 무서워서 그때는 물어보지 못했던 진실을 최명희는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죠.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강진범은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3년 전 그날 대관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진범은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떼게 됩니다. 장숙향이 이대로 동생보다 못한 형으로 살 거냐고. 그냥 겁만 줄 거라고 했었어요. 조금 다치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준범이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전 사실 회장 같은 거 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꿈에 매일같이 준범이가 나와요. 형님 살려달라고 피를 흘리면서 나를 원망합니다. 이제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환청까지 들려서. 술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구두를 닦으면 그래도 준범이 생각이 안 나서 매일같이 구두만 닦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감옥에 보내주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강진범이 아니라고 해주기를 빌었는데 진실을 듣는 최명희도 참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강진범은 이미 장숙향이 장학재단의 비리를 털렸을 때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었죠. 장숙향에게 대책은 무슨 대책이냐고 너나 세우라고 더 이상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평생 장숙향의 꼭두각시로 살아왔지만 강진범은 어머니를 만나고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향 소원대로 태산의 회장이 되었지만 강진범의 삶은 오히려 불행해졌죠. 장숙향한테 약점이 잡혀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숙향한테 속았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강진범은 속으로 혼자서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말들까지 최명희에게 털어놓습니다. 장숙향과 염전무 사이가 수상합니다. 이제는 장숙향이 집으로 대놓고 염전무를 불러서 저한테 숨기지도 않고 만나는데 태민이랑 태희, 제 자식이 아닐까봐 무서워서 유전자 검사도 못 해봤어요. 그날 준범이가 살고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모자란 강진범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강진범은 피를 토할 듯이 꺽꺽 울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가고 싶다고 빌었지만 최명희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며 고개를 저을 것 같습니다. 태산에 붙은 암덩어리 장숙향과 염전물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강진범을 뒤로하고 돌아온 최명희 또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작은 아들 내외. 이제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밝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최명희는 TV 라이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장악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에 있는 박진명 이사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그게 있어야지만 명명백백히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다행히 박진명 이사에게 연이 닿아있던 효성이 조만간 미국에서 연락을 받고 그를 찾아낼 것 같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어이없게 내쫓을 수가 있는지. 염전무는 강태호가 비리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이유성까지 엮어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평생을 회사에 몸바쳐왔다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서 절대 그만둘 수 없다던 이유성의 외침이 어찌나 절박하던지요. 루비와 필립이 교육을 마치려면 멀었는데 효성이 절대 회사에서 이렇게 잘려서는 안 됩니다. 강태호가 돌아와서 염전무의 해고 통보는 없던 일로 만들어줘야죠. 다행히 강태호는 무사히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언젠가 큰어머니 장숙향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 것을 알았다는 듯 검사에게 장숙향의 비리를 폭로하며 반격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저는 강진범 회장과 장숙향 씨를 배임과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제 태사는 강태호와 강태민 양쪽으로 나뉘어 아주 한바탕 큰 진통을 겪게 될 듯하죠. 장숙향 그런 인간도 어머니라고 감싸는 강태민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최명희는 그런 태민이한테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따끔한 일침을 하지만 아직은 소용이 없는데요. 강태민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강태호와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태호가 잡혀갔을 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이 판단해 줄 거라고 하더니 효자 강태민은 장숙향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범 때문에 이미 한번 교도소에도 다녀왔는데 엄마의 죄를 숨겨주려고 강태민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겠네요. 그래도 살아계신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강태민이 정신 차렸으면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었네요. 지켜보는 최명희도 큰손주, 작은 손주가 싸워야만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강태민은 우리 부모님이 가족을 해친 살인마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겠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효성이 찾던 박진명 이사는 최명희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명희 고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장숙향이 저까지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비겁하게 미국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블랙박스를 건네는데요. TV라이브에서는 때맞춰 태산 강준범 대관령 사고의 진실이라는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으로 생방송된 블랙박스에는 그날의 사고 장면뿐 아니라 충격적인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강준범이 죽고 나면 최명희는 별장에 보내버리자고. 그 후에 멍청한 강진범을 몇 년 회장으로 세웠다가 우리 아들 강태민한테 회장 자리 승계하면 염전무 이제 태사는 우리 거야. 당신 아들이 회장이 되는 거라고. TV 라이브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장숙향과 염전무의 대화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방송을 보고 있다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장숙향이랑 염전무는 혼비백산하게 되겠죠. 두 사람이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순순히 잡혀 들어가게 될지, 해외에 빼돌려둔 돈으로 끝까지 도피를 선택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되면 끝까지 어머니 장숙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강태민의 노력만 허무해지게 되겠네요. 강태호에게 맞서 끝까지 싸워왔지만 결국 잘못된 건 장숙향과 강진범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강태민. 심지어 평생을 믿어온 가족이 산산조각나버린 강태민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태산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남은 건 사랑하는 여자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효심이한테 절절히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에 강태민은 혼자가 되었네요. 하지만 떠나려는 강태민을 최명희와 강태호가 말리게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우리는 가족이라고. 강태민은 가족을 다 잃은 후에야 새롭게 진짜 가족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태민이도 어떻게 보면 효심이만큼 징글징글하게 가족들한테 시달려왔는데 이제는 태민이도 각자 도생해야죠. 너무나 재밌어진 효심이네 각자 도생. 이제 하나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해피엔딩을 바라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